안녕들 하십니까? 여의도 없다 37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두 안녕들 하셨어요? 유행어처럼 그렇게 말씀을 예, 하고 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진짜 한겨울에 먹는 팥빙수만큼 아주 차가운 이슈는 어떤 이슈였는지 핫 이슈가 아니라 콜 이슈, 콜드 이슈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2013년인 만큼요.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저희 새로운 코드를 하나 넣었는데요. 우리 정영지 양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20대를 대변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20대로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좀 잘 전달해서 진정성 있게 여러분께 좀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20대에 죄송합니다. 네. 정영지 양 때문에 우리 팟캐스트 조회수가 그냥 파격적으로 쫙 올라가는 또 따끈따끈한 30대 우리 이경수 씨의 목소리, 그 다음에 뭐 나이를 불과하지만 한 40대에서 50대 뱃살로 짐작해 볼 때 40대에서 50대의 복면의 목소리 뱃살 안 나갈 텐데요. 로 자꾸 2013년 이러시네. 2013년 마무리해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뭐예요, 이번에 이제 핫 이슈, 핫 뜨거운 피플 12분의 이슈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인물은 예. 누구예요? 김인수. 8번. 전국구 스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한 건 아니다. 이게 본받을 만한 정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 제가 네. 뭐랄까요? 저는 첫 스타트를 잘 하는 의미에서 1번을 네, 맞아. 우리는 제가 무조건 갖고 1번이야. 일 번. 네. 우리는 무조건 1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인물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안 알려줌. 안 하죠. 서청원 지금 현 의원이죠. 네. 성원 네. 의원이 칠선 의원이시죠. 칠선 의원이고 네. 나오면 이슈는 아무래도 재보선하고 네.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에 대한 그쵸. 이야기가 역할론이 이슈가 나오겠죠. 칠선 의원이신데 정몽준 대표님 지금 칠선 의원이 양당 합쳐서 정몽준 전 대표님과 서청원 전 대표님 두 분이신데 서청원 대표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중진회의 하실 때 가장 먼저 발언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슈 상황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들어오면서 새누리당의 그 어떤 권력 지형 구도가 네. 조금 기존의 그 10월 이전과 지금 10월 이후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행보가 잠잠했죠. 잠잠하셨는데 의외로 네. 행보가 커지신 것 같아요. 예, 요즘 갑자기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멘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멘트가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예, 멘트를 예. 하시면서 굉장히 부각을 받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대통령의 울타리 역할을 하시겠다 해서 이제 좀 더 무언가 더 나가셔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실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글쎄요,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능력 있는 초재선 의원들이 많지만 당이 원한다면 역할을 그쵸. 기꺼이 맡겠다. 예. 당권 도전 의지도 표명을 보여줬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20대들은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실 이런 처음에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꽃보다 할배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 좀 우리는 참신한 인물들을 좀 기대를 하는데 좀 아쉬움도 그런 토로가 됐기는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네, 근데 나왔었구나. 또 중진으로서 또 굉장히 또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같이 좀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20대들 사이에서. 서청원 대표 얘기를 하면 전 대표 얘기를 지금 의원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에서 과연 이제 내년도 전당대회 특히 지방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현 체제로 지금 황우여 최경환 체제로 전당대회를 새누리당은 아마 치를 것이고 뭐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 당 대표 이제 박근혜 이제 황우여 중기 대표 체제로 전당대회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오늘 글쎄요. 이재호 전 대표님이 오늘 뭐 예, 아침 회의 때 예. 지금 전 정쟁을 보니까. 이유로 정쟁을 이유로 당권 교체 의사를 밝히신 바 있어서 뭐 지금 뭐 댓글 많은 뉴스 1위로 등극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서청원 대표님의 역할이. 그 서청원 그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청와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대통령의 청와대와
그 정부 여당 새누리당과의 어떤 그 긴밀한 그 의견 공조가 또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긴밀한 공조는 충분히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서청원 그 대표가 전 대표가 청와대랑 너무 연결을 하다 보면은 정부 여당의 존재감이 청와대에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벌어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SNS 상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어떤 새누리당의 지형도 변화에 대한 뭐 이렇게 추측도 굉장히 난무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박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좀 구축하는 모습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측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막 어떻게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너무 이제 또 청와대와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년에 전당대회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아마 굉장한 지방선거만큼의 그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네, 돌아온 서청원 의원이 정치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를 점점 더 실종된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 따끈한 30대 경수 씨 몇 번? 3번이요. 30대니까. 30대니까 3번. 네. 예.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느낌이 좋아요. 그림이 얘기 나오자마자 쪽집게야. 지금 저기 민주당 대표가 누구시죠? 그 김주당 대표 누구냐 그런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민주당의 두 분의 대표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있죠. 당대표, 원내대표 얘기가 아니라 형식적 대표, 실질적 대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의 김한길호 처음부터 굉장히 험난하세요. 천막 당사를 108일 하셨는데 천막에 나와 계신지도 모르고 당대표 명색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노숙투쟁을 하셨는데 뭘 하시는지도 언론에 받지도 않으시고 뭘 좀 해보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뭐 터트려 주시고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천막당사 하실 때도 그쪽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천막당사를 하시다가 행사 있으면 쫓겨나가서 한쪽 구석으로 밀리시고 또 중앙에 왔다 밀리시고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되게 짠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에 굉장히 문제라기보다는 사건이 많았잖아요. 이제 뭐 해보시려 그러면 하면은 이제 장하나 의원처럼 이제 돌발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속을 썩이셨는데 이제 최근에 뉴스 중에는 임명직 당무위원을 29명을 임명하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멤버들의 대부분이 이제 약간 비노 세력으로 구성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틀을 다시 잡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의 그 사실 리더십을 얘기를 하면은 김한길 대표 흔드는 사람들이 대외 조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뭐 그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힘을 계속 못 받아가고 어떻게 보면 친노 세력이 계속적으로 김한길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태클을 자꾸 걸었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기존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되고요. 여러 가지 권한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옆에서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 없다는 반증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노선이 좀 갈팡질팡한데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뭐 총선이나 대선 때도 통합진보당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대 관계를 보여줘놓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종북에는 또 선을 막 긋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대선 불복 같은 경우도 뭐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이 20대들이 바라볼 때는 좀 과연 이게 신뢰할 만한 지도부인가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 좀 진정성 있고 선명성 있는 투쟁을 해나가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우리 김한길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환경도 여러 가지 받쳐주지 못한 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자회담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시지 않았나요? 이 사자회담 때 굉장히 많은 걸 얻어 가셨는데 이제 장하나 의원 때문에 성과가 보여지지가 못하는. 양승조 머리가 하얗게 다 빠질 것 같아 나는.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가 다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들 다 빠지는 모양새가 되면 참 볼만할 텐데. 아니 난 또 궁금한 게 김한길 당 대표가 이제 민주당 당권에서 당 대표가 된 후에 이제 천막으로 나갔잖아요. 그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근데 사실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108일 가까이 있었는데 아마 저 기록을 갱신하셨다 그래요. 당 대표의 노숙투쟁이 아니라 천막당사 투쟁 날짜를 이제 갱신하셨는데 이제
그 김한길 당대표는 이제 열심히 천막에 계시는데 옆에 같이 계시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뭐 사우나를 하셨다 뭐 이런 언론 일부 보도도 있고 특히 그 야외 천막투쟁에서도 되게 좀 안쓰럽다고 느끼는 게 시민홍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가면서 근데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지만 홍은 좋았는데 앞쪽에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님이 하시면 맨 뒤에서 통진당 분들이 같이 외쳐요 구호를. 그래서 약간 희석되면서 묻어가려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아서 시선들이 굉장히 안 좋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석회의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그냥 같아요. 왜 맞죠? 지금 뭐 민주당 하면은 연석회의 요번에 지금 안철수 신당하고 같이 하는데 네. 김한길호가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내년을 예상을 하자면 내년은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하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안철수 신당, 안철수 세력, 정치 세력화된 그 세력하고 같이 또 일정 부분을 그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김한길 대표한테는 되게 힘이 붙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좀 걱정 반 우려 반 그런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새누리당이 그 민주당의 반 이상을 2배를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오는 반사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말 건강한 여당은 건강한 야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지도력 복원, 그걸 통해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야당과 여당의 관계가 빨리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전 요거 한번 해볼래요. 8번. 이 사람 네. 뭐 전국구 스타. 오셨네요. 네. 전국구 스타. 굉장히 웃음이 아주 해맑게 아니. 어떻게 저런 사진으로 갖다 붙였을까? 우리 지역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한 분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 똑같은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여쭤봤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개명을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진을 딱 뜨는 순간 12명이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뜨거운 인물이 하면 네, 이석기가 아닐까라는 이석기, 생각. 뭐 랭킹 뭐 3위 안에는 들 정도로 그 올 한 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이슈를 끌고 갔고 끊임없는 재생산시켰던 이슈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을 패닉 상태에 몰아넣었죠. 21세기에도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이 있다니. 게다가 그래서, 하나의 네. 정당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네, 분들도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선거 공판이 계속 네. 치러지고 있죠? 예, 지금 18차 공판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쟁점도 지금 많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이석기 의원 전 의원의 집에서 나온 아니요, 플로피. 이석기 현역 의원. 현역. 제명하셨네요. 물론 죄송합니다. 저기 이석기 제명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역 의원 예, 중이죠. 그 이석기 의원의 집에서 나온 플로피 디스크와 그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문서들, 그래서 세부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계속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 지금 올 한 해에서 아뜨거 피플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석기 의원으로 시작된 어떤 그 종북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석기 생각하면 통합진보당에 저희가 다뤘지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 그 부분도 다룰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전에도 다뤘던 박창선 신부의 뭐 어떤 신부님의 어떤 그 종북 발언이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출발이 바로 이석기 아로가 갖고 있는 그 파괴력에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시도였고 얼마나 그 국가 안문위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석기 의원의 아로 사건이 올 한 해에서는 정말로 비중 있게 다뤄졌고 또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 처음 이 사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SNS가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녹취록 전문이 막 공유가 되면서 막 이제 폭탄 제조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로가 뭐냐, 뭐 레볼루션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사실 대학생들은 그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실체가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지금 시대에 어떤 간첩이 어딨어, 뭐 종북이 어딨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가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믿어서 그러니까 정말 전복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걸까? 아니면 진짜 미친 건가? 라는 그런 좀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후에는 어떤 이것들이 좀 정쟁이 이게 막 같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막 사안들이 같이 껴가면서 이제 좀
국면 전환을 좀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까지도 또 맞물리면서 그거에 이제 이유로 이제 타이밍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음모론이 조금 제기되기도 했어요.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같으신 분이 그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 주요 계기가 4.12 총선 때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면서 이게 입성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하면서 통진당이 그렇게 위험한 정당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준 것이 사실 이제 입성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친구들은? 뭐 아까 그 김한길 대표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좀 취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민주당은 또 바로 선을 긋고 이제 바로 이제 동참을 해서 이제 제명안 다 처리하고 뭐 위헌 정당은 조금 심하지만 뭐 이렇게 좀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석기 의원 하면 뭐 사실 이정희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정희 그렇죠. 대표 이정희 대표가 지금도 이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당 대표가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의 당 대표가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형식적인 대표, 실질적 대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예. 통합진보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나가 좀 궁금한 상태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이제 구속되는 이석기 의원 그리고 젊은 여자 비례 2번 의원이 한 분 더 계시죠.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김재현 갑자기 김재현 의원까지 활동하는 모습 자체가 미디어에서는 그 공중파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데 SNS 상에서는 굉장히 조금씩이나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정책 현안에서 좀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영화 같은 사건들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데 상당 부분 통합진보당의 개입이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 수습이 안 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뭐 특권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 연대를 통해서 정말 검증도 되지 않은 진짜 묻지마 선거연대에서 들어온 국회의원이 이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을 개정하고 제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죠. 제명안을 처리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지금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정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의의 전당에 입성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이석기 사태가 이전에 통합진보당은 굉장히 좀 그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원내 뭐 의석도 제대로 꾸리지 않은 정당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들을 계속적으로 내왔었어요. 뭐 그게 망언이 됐던 또는 어떤 또 건전한 시각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냈었는데 지금에 와서 통합진보당의 목소리가 과연 어떻게 먹히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 정말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통합진보당이 사실은 이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정당의 한 면이라는 면에서 인정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존립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다음 번 한번 뽑아볼까요? 이번에 한번 직접 뽑아보시죠. 볼까요?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는 분? 이게 가장 표정이 네. 가장 안 좋아. 가장 안 좋아.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검찰 수사도 받으시고요.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데 최초의 그 갑을 문제 해서 을에 대한 관심을 많이 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현재 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때 막 우르르 일어났다가 이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기도 하고. 네, 지금 차분히 그 순례대로 검찰에 소환 조사 얼마 전에 받으셨고요. 네. 그런 건 계속 수사 중이긴 한데 그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특별한 그 사후 조치는 나오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도 동양 사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때만 하더라도 투자는 이게 여유 있는 돈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과연 이것을 매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그 당시에는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즘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동양그룹, 동양증권 직원들이 뭐 걱정하지 마라, 나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저는 이 동양증권 사태의 어떤 그 투자의 위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업가들의 어떤 기업 윤리를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기업 윤리를 기업가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남의 돈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 영화를 계속적으로 불려가면서 돌려줘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데 본인의 어떤 영리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 기업의 어떤 우리가 그때 금산분리 얘기도 했었지만 네. 사금고화 시켜 바라본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제재를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표정이 지금 침울한데 네,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거대한 규모로 일어난 비극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20대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대기업에 걸맞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모습들에 계속 실망을 해오는 한편 또 20대는 또 대기업에 굉장히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또 이 이중성 사이에서 굉장히 딜레마를 겪고 있는 그런 좀 고뇌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삼성을 욕하면서도 삼성을 네, 그렇지. 삼성 욕하고 삼성 무조건 취업하고 싶지. 의리니까요. 그래서 또 경영인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에서 나아가서 과연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이 과연 이게 윤리 어떤 관념이 얼마나 좀 제대로 되어 있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20대들은 대기업 총수들, 재벌이라고 부르는 그 대기업들의 그 기업가들의 기업 윤리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와, 심하네, 진짜. 근데 정말 이런 사건들이 점점 그 신뢰를 더 깎아먹고 정말 젊은이들로서는 계속해서 좀 이게 가불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좀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양증권 사건은 그때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이제 오너의 윤리상의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금감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부각되지 그 않을까. 부분도 책임져야죠. 예.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어떤 법 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금감원이 조금 더 미리 알았고 알고 그리고 또 더 기민하게 대처했으면 그 정도까지 크지 예.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 정말로 잊지 않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네, 이제 항상 이렇게 재벌 윤리라든지 기업 윤리를 다루면서 이런 부도덕한 사태를 보면서 항상 걱정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인들까지 매도돼서 정말 기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기업인들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부정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또 많은 기업인들 계십니다. 그 기업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또 정책도 또 분위기도 함께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성실한 기업인들 존중하는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뽑을까요? 예. 한 번 더. 저는 9번을 9번? 네, 대각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각선으로 한번. 이분. 예. 이분도 핫하죠. 네. 이분 핫하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죠. 정말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이슈를 던져줬습니다. 이게 혼외자 문제가 이게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일방적인 사생활 들추기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이슈를 던져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복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직자 기본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네. 공직자들의 고위공직자들의 공인들의 사생활 부분에 되게 민감하긴 한데 저는 고위공직자일수록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였고요. 네, 맞아요. 검찰총장이라는 게 사실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사실은 윤리성으로 따지자면 정말 고도의 정말 윤리성이 최고의 청렴성을 요구가 직종이죠. 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이게 당시가 굉장히 추석 때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그 타이밍의 문제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제기가 됐던 게 이제 어린 채모군의 좀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사생활의 문제고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뭐 그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막 뭐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부인은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할 만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검찰총장의 자리라면 뭐 복면과 함께 같은 의견으로 좀 이게 필요한 논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검찰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또 이제 논의 여지가 좀 달라지겠지만 이건 이제 현재 그때 부산지방 검찰총장 총장 할 때 지방총장 할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검찰총장 월급이 작은 월급은 아니지만 그 월급 가지고 두 집 살림할 정도의 월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 윤리 과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생활비라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을 것이냐라는 뭐 스폰서 검사 얘기까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정말 핫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채모군의 어린 채모군의 그 개인 정보 문제를 둘러싸고 예, 지금 조호영 행정관이죠. 청와대 행정관과 조희재 서초구청 행정관리국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네. 일단 이 문제가 왜 넘어갔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처음 이슈의 발단은 최동훈 검찰총장에게 혼의 아들이 있다 해서 그 정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나를 추적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정보 열람이 서초구청에 있는 조 국장이 두 분 다 조국장, 조행정관이라서 좀 헷갈리고. 그리고 청와대에 계시는 조 행정관으로부터 아마 지시를 연락이 있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말 나오죠. 개인적 일탈입니다.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 정보를 또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근데 이제 그것을 합법적으로 뭐 글쎄 저는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전혀 없죠. 예. 왜냐하면은 뭔가 자료 요구를 해도 개인정보는 요구가 불가능한 왜냐하면 상황이거든요. 이제 채모군은 미성년자이고 그 다음에 뭐 공인도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이제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금 최동원 전 검찰청장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죠. 그 유전자 의혹에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임모 여인인가요? 그 당시에 임모 여인이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밝혀졌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요.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수가 없지 않아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사 상태를 보면은 갑자기 최동훈 검찰총장이 그 과거 혼외자 사실에서 이슈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누가 왜 빼갔냐, 여기에 대한 불법적인 사실이 없냐로 언론이 다 그쪽을 주목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앞에 전 대한 상황은 자세히 나오지 그럴 않습니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공직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제 임모 여인을 고소를 했는데 그 해당자인 최 전 총장이 그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반의사 불벌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공소 기각되고. 뭐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뭐 청와대에서 뭐 검찰 길들이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죠. 시기상으로도 아까 얘기했었지만. 근데 그 부분으로 이게 지금 또 많은 부분 사람들이 또 생각하게 됐었는데 당신은 어땠어요?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왜 자꾸 그 은폐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정직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좀 정직한 모습을 사실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또 20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되게 저렇게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 저렇게 명명백백이 밝히는 것이 어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본받을 텐데 좀 전혀 본받을 모습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참 정말 안타깝게도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인 것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의 동시에 이룬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산업화를 이뤘으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뤘으면 이제 민주화를 이루고 하지 두 개를 거의 동시에 뭐 완벽하게 동시에는 아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된 게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주화 세력은 자기를 있게 한 산업화 세력을 또 부정해요. 무시해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이제 통합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앞에 또 건국 세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서로 간에 서로 반목과 지시와 무시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한 정치인의 장점보다는 계속 이제 단점을 파버리는, 그래서 하나의 정치를 아예 매도시켜버리는, 그래서 존경받는 정치인을 만들지를 않아요.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사회 분위기가 만들질 네. 않는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정치 풍토가 빨리 해소돼야지만이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도 나오고 또 서로가 인정해줘야지만이 이게 수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정직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벌써 딱 부인부터 하고 나오는 뭐 이런 문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점점 공직자 윤리가 강화될 텐데요. 이제 진짜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 개선은 우리 젊은 세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요? 많이 어깨가 무겁네요. 어깨가 많이 네. 무겁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대학가에 붙어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보시면서 저희가 희망도 얻지만 또 그분들 보면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오늘 여의도 없다 37회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핫한 이슈도 더 많은데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38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